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도 돈 뜯길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끼리 차용증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받는 과정에서 왼수가 되고 돈 뜯길 확률은 거의 6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증서를 가지고 법의 도움을 받아도 심지어 60% 이상을 뜯기게 되는데, 그냥 개인이 신용으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버린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확률이 많이 잡아서 20%라는 것입니다. 20%. 자, 내가 실제로 받을 확률은 10%이라는 것이고 90%를 뜯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도 시간 낭비하고, 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상대방과는 적이 되고 왼수가 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려갈 때는 좋았는데 갚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바로 돈 거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친구이든 지인이든 심지어 형제자매, 가족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왼수가 되는 것이 바로 돈 거래라는 것입니다. 돈은 확실하게 은행에서 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다, 은행에서 빌리는 거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안 빌려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이 은행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조차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용은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은 이미 상태가 최악이거나 인성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떤 세상이 내 돈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지 개인에게 돈을 빌리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차갑고 매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거나, 자, 이렇게 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정에 끌려가지고 차갑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여러분에게까지 빌리러 왔을 때는 여러분을 우습게 알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이미 여기저기 다 전화해보고 가본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찔러봐서 운 좋게 당신이 걸리면 빌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마음 졸이며 잠 못 자고, 돈 빌린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잠을 자는 법이 이 세상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빌려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구 간에, 지인 간에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돈 빌려주고 심지어 보증서하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3대가 많은 지름길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을 서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특히 나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도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빌려줘서 가족 간에도 파멸로 몰아가게 되고 가족을 코너로 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돈 거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한테 나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게 된다면 다시는 돈 빌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득이 되고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작게 빌려주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게 빌려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 돈 잃고 사람 잃게 된다는 것이죠. 돈 거래는 금지가 대원칙이다라고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은 것이 바로 돈 빌려주는 것이다. 한 번 빌려주면 또 빌리게 되고 두세 번, 네 번 계속되다 결국은 사고가 터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해외범들과의 돈 협상을 해주면 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고 해서 계속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테러범에게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리려는 사람한테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지 않는 게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줘도 또 안 빌려줘도 되는 관계는 거의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돈을 빌려줘도 돈을 안 빌려줘도 그런 관계는 끊어지게 마련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벌써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저당을 하고 돈을 빌려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사채업자도 30%의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는데 하물며 개인 간에는 얼마를 받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채업자가 30% 뛴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신용으로 돈 빌려주려는 것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10% 이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요즘 채무자 보호제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매우 무서운 제도인데요. 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떼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개인 회생을 보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자녀 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 결정을 통해서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거죠. 결정이 나면 돈을 10원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 조정도 있고, 빚이 많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아예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되기 때문에 아예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제도죠. 그래서 신청비 5만 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한마디로 은행에서나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보면, 연체 전에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라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무조정,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채무로 인해서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어도 손 쓸 방법이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돈 앞에 차갑고 냉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자, 돈을 빌려주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게 된다. 자, 빌려준 사람이 도리어 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발 뻗고 잠들고 빌려준 나는 돈 못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쓰고 싶은 곳에 쓰지도 못하고 돈은 제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쓰지도 못하고 돈 못 받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것이다. 라고 깨끗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한테 원정을 베푼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할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정을 얘기하기 전에 그 내용을 듣기 전에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머뭇거리고 그럴 때 나 없다, 돈 안 빌려준다 라고 깨끗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내용은 단호하되 표정과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게 상대가 자존심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내용은 단호하되 표정, 또 태도, 또 말투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 빌려달라는 상대는 사정을 다 듣고 나면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고 갚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빌려주게 되는데, 빌려주는 순간 사실상 거의 90% 이상은 돈을 못 받게 되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리 돈 거절을 깨끗하게 하되 표정 자체는 부드럽게, 말투는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덜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가면 서로 서먹할 뿐 아니라 갚지 않아서 왼수가 되거나 연락 두절되고 관계는 영영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빌려주게 되면 두세 번 계속 관계가 계속되고 결국은 영영 못 갚은 상황으로 돌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일단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카드값을 막아야 된다면서 그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돈 관리해서 나는 돈이 없다. 아니면 남편이 돈 관리해서 나는 돈이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해. 이 한마디로 자 부드럽게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고 카드값도 못 박아서 연체 중이야.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거절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돈 빌려주고 보증 서서 또는 돈 빌려주거나 보증 서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에 가훈으로 새긴 거야. 나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해서 자리를 뜨고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평소에 이렇게 기억해두고 외워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카드값을 갚아야 된다든지 빚이 있다든지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돈 관리해서 또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려줘서 보증을 서서 쫄딱 망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이 돈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훈이다. 그리고 나의 철칙이기도 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를 얼른 피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거절했을 때 그때 친구가 될 수 없다면 그는 잃어도 되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친구를 거절했을 때 그때 친구가 될 수 없다면 그는 잃어도 되는 친구다. 아주 매정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틈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는 자는 이미 친구가 아니니 마음으로 선을 긋기 바랍니다. 제가 겪어보니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니라 가져간 사람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전혀 달라지고 180도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자, 안 받을 각오하고 그냥 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뼈빠지게 번 돈을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도 되는 돈에 한해서 그리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줘도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 한해서는 자,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에서 섭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럼에도 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10만 원을 그냥 준다든지 안 받을 각오로 하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완전히 줘도 상관이 없는 돈,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줘도 될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고 나서도 어떻게든지 마음에 섭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를 주면 될까요?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서,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현재 형편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0,000원이 가능하면 10,000원 주면 될 것이고 100만 원이 가능하면 100만 원을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부분은 얼마든지 주는 것이 자체가 의미가 있지 그 크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만일 친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될 상황이 될 것이고 받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상대는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다. 너는 채권자, 나는 채권자, 너는 채무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도 못 받고 둘 사이는 왼수가 되고 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처음부터 단칼에 하지만 표정과 또 표현은 최대한 부드럽게 자, 원래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또 보증을 서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의 가훈이야. 나의 철칙이기도 하고 미안해 라고 그 자리에서 뜨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기 바랍니다.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돈 빌려주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